이번 시간은 교과서 26쪽 얼마나 알고 있나요? 문제풀이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한 뒤에 이 영상을 보면서 문제 해결 과정을 확인해 주면 좋겠습니다. 1번 문제부터 볼게요. 28 이상인 수의 동그라미, 18 미만인 수의 세모표 하세요. 자, 이상과 이하는 그 수를 포함해서 크거나 작은 수고요. 초과와 미만은 그 수를 포함하지 않고 크거나 작은 수였죠. 자, 그러면 28 이상이라 함은 이 28을 포함해서 그보다 큰 수를 의미하고요. 그러면 28, 35, 41의 동그라미를 하면 되겠네요. 자, 18 미만이라는 소리는 18인 기준이 되는 수를 포함하지 않고 그보다 작은 수입니다. 자, 그러면 12, 17에만 세모를 하고 18에는 세모 표시를 하지 않으면 되겠어요. 자, 2번 문제입니다. 수의 범위를 수직선에 나타내고 그 범위에 포함되는 자연수를 모두 써보세요. 자, 문제에서 하라고 지금 요구하는 게 두 개가 있어요. 수직선에도 표시를 해줘야 되고요. 그 안에 포함되는 자연수도 써줘야 됩니다. 둘 다 빠뜨리지 않고 써주도록 하세요. 자, 12 초과네요. 초과는 그 수를 포함하지 않죠. 그래서 빈 동그라미를 해주면 되고요. 15 이하는 그 수를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색깔을 칠한 동그라미를 15에다가 해주면 돼요. 그 다음에 12와 15 사이를 이렇게 선으로 연결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연필로 이렇게 선을 긋다 보면 잘 수직선의 선과 구분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살짝 두껍게 이 동그라미와 동그라미 사이를 이렇게 그려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안에 들어가는 자연수, 소수를 제외한 자연수를 모두 써보자면 12는 포함하지 않으니까 13, 14, 15 이렇게 3개만 포함이 되겠죠? 자, 이렇게 자연수를 써주면 되겠습니다. 3번입니다. 예원이네 가족은 12세인 예원이, 7세인 동생, 45세인 아버지, 43세인 어머니, 70세인 할머니로 모두 5명입니다. 예원이네 가족이 모두 박물관에 입장하려면 입장료를 얼마 내야 하는지 풀이 과정을 쓰고 답을 구해보세요. 자, 박물관 입장료는 어린이는 2,000원, 청소년은 3,500원, 어른은 6,000원을 받네요. 그런데 몇 살까지가 어린이인지 그리고 몇 살부터 몇 살까지가 청소년인지 아래에 이렇게 범위가 나와 있어요. 자, 어린이는 8세 이상부터 13세 이하네요. 그러니까 딱 지금 초등학생 정도를 어린이로 보고 있어요. 청소년은 13세 초과부터 20세 미만 중고등학생들을 청소년으로 보고 있고요. 20세 이상부터 65세 미만은 모두 어른 요금을 받습니다. 그리고 8세 미만, 자, 유아들은 무료로 지금 요금을 받지 않고 있고요. 65세 이상인 이제 나이가 많으신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역시 무료로 요금을 받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각각 예원이나 동생,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가 어느 구간에 들어가는지를 따져보면 되겠죠. 자, 우선 예원이부터 보겠습니다. 12살이네요. 자, 예원이는 여기에 들어가겠죠? 그러면 예원이는 어린이의 요금으로 내면 되겠고요. 7살인 동생은 자, 8세 미만 여기로 들어가죠. 동생은 8세 미만입니다. 무료로 들어가게 돼요. 45세인 아버지와 43세인 어머니는 자, 여기에 들어가겠죠? 어른에 들어갑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어른 요금을 받게 돼요. 자, 그리고 70세인 할머니는 65세 이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할머니는 무료가 되겠네요. 자, 5명 다 모두 적어 보았어요. 자, 예원이는 이제 어린이 요금이라서 2,000원을 받으면 되고요. 아버지와 어머니는 어른 요금을 받죠? 자, 그러면 어른 요금, 자, 6,000원씩 받게 돼요. 그 다음에 나머지 동생과 할머니는 어떻게 돼요? 무료로 요금을 받지 않습니다. 자, 그럼 계산을 해보면 예원이 2,000원에 아빠 6,000원, 엄마 6,000원 이렇게 3명만 요금을 낸다면 다 더해보니까
14,000원만 내면 가족 모두가 박물관에 입장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 지금 우리가 요금 내는 것들, 우리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하는 것들이거든요. 이렇게 수의 범위가 실생활에서도 이용되고 있다는 것 우리가 알 수 있었어요. 4번 문제도 볼게요. 오늘 하루 야구장에 입장한 관람객 수는 25,324명입니다. 관람객 수를 어림을 해줄 건데 올림, 버림, 반올림 세 가지 방법으로 한번 각각 나타내 볼 거예요. 자, 기준이 어디냐면 100의 자리까지예요. 자, 100의 자리까지 나타내려면 그보다 바로 아래에 있는 10의 자리를 우리가 봐야겠죠. 10의 자리에 어떤 수가 오냐에 따라서 올림, 버림, 반올림이 달라지니까요. 자, 우선 올림부터 보겠습니다. 자, 10의 자리에 1이라도 있으면 무조건 올려준다고 했죠? 그러면 여기 100의 자리에 1을 추가를 해주면 돼요. 자, 올림 해보면 이 5는 그대로 오고 100의 자리에 1이 추가돼서 4가 되고요. 나머지는 0으로 만들어주는 게 올림입니다. 자, 이렇게 25,400으로 바뀌게 돼요. 자, 버림 같은 경우는 100의 자리까지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싹 그냥 어떤 수가 오든지 간에 그냥 버려주는 것, 0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버림이죠. 자, 2, 5, 3 그대로 두고 그냥 고민 없이 0으로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반올림은 자, 10의 자리에서 100의 자리로 반올림을 해야 되는데 이 10의 자리가 5 이상이면 올려주고 5 미만이면 버려주죠. 자, 5보다 작아요. 얘는 올려주지 못해요. 버려주면 됩니다. 그러면 2, 5, 3 그대로 놔주고 0, 0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겠네요. 5번 문제입니다. 풍선 1258개를 1100개씩 묶음으로 포장했습니다. 자, 몇 개씩 묶음으로 포장한다 이거 나오면 딱 올림, 버림, 반올림 중에 뭘 생각하라고 했었죠? 네, 버림을 생각해야겠죠. 왜냐면 나머지 몇십 몇이 남는다고 해도 100개가 꽉 차지 않으면 포장해서 팔 수가 없잖아요. 포장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수들은 아깝지만 버림을 해주고 자, 100개가 꽉 찬 것들만 포장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버림을 사용해 줍니다. 포장한 풍선수를 알아보려면 버림을 하여 나타내야 되고 이때 묶음으로 포장한 풍선은 자, 버림하고 남은 1200개만 이렇게 묶음으로 포장할 수 있겠죠? 이때도 잘 봐야 돼요. 묶음으로 포장한 풍선 개수를 물어볼 때는 이렇게 버림해서 1200이라고 해줘야 되고요. 몇 묶음이 나오냐라고 해주면 어떻게 해야 돼요? 100개씩 묶고 얘를 100으로 나눠서 자 12 묶음이다 라고 이렇게 답을 달리 써줘야 돼요. 무엇을 물어봤느냐에 따라 답이 달라질 수도 있으니까 문제를 잘 보고 해결하면 되겠습니다. 6번입니다. 어떤 수를 반올림하여 10의 자리까지 나타내었더니 80이 되었습니다. 어떤 수가 될 수 있는 수의 범위를 이상과 미만을 이용하여 나타내 보세요. 자, 반올림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상황이 나올 수 있어요. 10의 자리까지이기 때문에 1의 자리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자, 10의 자리와 1의 자리가 있는데 1의 자리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올림을 해줄 수도 있고 아니면 버림을 해줄 수도 있어요. 자, 올림을 해주는 상황과 버림을 해주는 상황 두 가지를 다 봐줘야 되죠. 만약에 올림을 해줬다면 올려서 80이 돼야 되기 때문에 10의 자리가 7이었어야 되죠. 그리고 올림을 해주면 1의 자리에 올 수 있는 수가 뭔가요? 여기에 올 수 있는 수는 5 이상이 올 수 있어요. 자, 1의 자리에 올 수 있는 수는 5, 6, 7, 8, 9 네, 이런 식으로 5 이상이 올 수 있죠. 자, 75부터 우리가 반올림해서 80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그 다음 버림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라면 버리고 나서 80이 되려면 앞에 10의 자리는 그대로 8이었겠고요. 자, 1의 자리는 5 미만이었겠죠. 자, 0부터 4까지가 올 수 있지만 우리가 혹시 소수점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5 미만으로 해줘야 4.9999까지 우리가 포함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를 4 이하라고 말하지 않고 5 미만으로 표현을 해줍니다. 자, 버림을 해야 되는 상황은 85 미만까지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상황을 합쳐주면 자, 80이 될 수 있는 수들은 75 이상부터 85 미만까지의 수가 반올림에서 80이 되는 수인 거예요. 자, 요거 아주 중요한 문제였으니까 꼭 잘 풀어볼 수 있도록 여러 번 풀어보세요. 7번 문제입니다. 어느 마을에 사는 사람 수는 6,978명입니다. 이 마을 사람 수를 어림했더니 7,000명이 되었대요. 어떻게 어림을 했는지 두 가지 방법으로 각각 설명해 보세요. 자, 6,978이 7,000명이 될 수 있는 것을 찾아보면 되는데 우선 올림을 볼게요. 6,978을 올림해서 7,000명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얘가 올림을 해서 7,000이 됐을까요? 자, 뒤에가 다 0이 됐다라는 소리는 어디까지 남겨뒀다라는 소리예요? 1000의 자리까지 남겨뒀다라는 소리예요. 그러면 1000의 자리까지 남겨두고 자, 100의 자리에서 이렇게 1000의 자리로 올림을 해줬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7000 되죠. 자, 1000의 자리까지 1000의 자리까지 올림을 해주는 경우에는 자, 이렇게 7000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자, 버림 볼게요. 6,978에서 1000의 자리까지 남겨두고 버림을 해버리면 7000이 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 되지 않아요. 이 경우에는 6000으로 되기 때문에 우리가 버림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반올림 보겠습니다. 6,978에서 7000으로 반올림. 자, 역시 1000의 자리까지 반올림을 하면 100의 자리가 5 이상이니까 올려지죠. 그러면 7000으로 만들 수 있어요. 자, 역시 두 번째 방법. 1000의 자리까지 반올림을 해주면 7000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버림만 사용할 수 없고 올림과 반올림은 1000의 자리까지 해서 7000을 만들어 줄 수가 있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배운 수의 범위와 어림하는 방법들을 활용한 문제풀이를 해보았습니다. 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